안녕하세요.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입니다. 오늘은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베이비뉴스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 좌담의 시간입니다.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현재 노동정책과 제도의 한계 그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생과 돌봄의 위기, 플랫폼 노동의 확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노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세사업장까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노동 현안은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책의 언어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의 부회장 겸 제도개선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계시고 노무법인 정운 대표 노무사로 일하고 계신 추승우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추승우 노무사입니다. 인기리에 종영된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네. 예, 그 노무사 노무진처럼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노무사로서 오늘 자담회를 통해 현장의 현실과 정책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노동 현장을 보면 제도와 현실사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노무사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 현 노동법 체계가 표준 노동자로 설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 플랫폼 특수고용 노동자를 어떤 식으로 또 보호를 할 것이냐. 그리고 제도와 이제 그 기준, 법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이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조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이제 내년도쯤에 아마 그 일하는 노동자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그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사업주로 이제 전환을 시키게 되고 노동자로 추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이제 그 손질을 해 나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개선 방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첫 번째로는 이 권리 강화와 현장 중심에 강조를 하고 있는 기조가 있고요. 그래도 문제는 방향성보다 이 실행 방식,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을 고려한 단계적 맞춤형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산재 예방과 그리고 임금 체불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에 이제 그 기조를 잡고 있는데 일단 산재 예방은 전반적인 그 구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산재를 단속을 하거나 근로감독을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이 산업 전반의 문제, 특히 뭐 여러 가지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고용구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기준, 그 다음에 마인드가 좀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임금 체불의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임금 체불액이 2조를 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지금 한 1조가 임금 체불액이 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을 시키지 않으면 이 국민 경제에도 크나큰 문제가 초래를 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추승우 부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정책 과제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노무사로서는 이제 현장의 사업주분들이나 노동자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무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처벌 위주의 그 정책 방식보다는 이 위반을 좀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노무사를 그 정책과 제도 안으로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이 좀 같이 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근로감독관 증원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증원을 늘리겠다고 해서 이 근로감독의 어떤 질적인 측면이나 이런 또 현장 그 조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겠냐 하는 좀 의문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노무사들이 아무래도 현장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국공인노무사의 단체 입장에서 정책 제안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회원들의 여러 가지 이 정책 사항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들을 좀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 나름대로 이제 역점을 둬야 될 이제 그런 정책이라든지 제도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정치권이나 고용노동부 또 유관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나름 이제 좀 정리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서 그 다음에 설명도 드리고 설득도 하게 되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난 이후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좀 정리를 해서 나름 좀 정책으로 조금 손질을 해서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는데요. 한 20가지의 이제 정책 내용들이 있고 그것을 지난번에 유관기관, 고용노동부든 유관기관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아, 네. 직장 내 괴롭힘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태는 어떠신가요? 괴롭힘의 양상들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은 언어폭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요라든지 사적 용무 지시 그리고 부당한 인사 조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그 20, 30대 특히 회사 사원 그 다음에 대리급이 그 괴롭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그 계층이기도 하고요. 신고 건수를 보게 되면 2019년이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 시행하는 연도였습니다. 그때 한 2,200여 건이 이 신고 건수가 접수가 되었는데 작년 24년 기준으로 해서 13,000여 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한 9,700건 정도가 지금 신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작년 기준을 웃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렇게 제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현재 제도의 한계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당하고 난 뒤에 참고 참다가 어쨌든 신고를 하게 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피해자가 감당하게 될 이 심리적이라든지 이 본인이 이제 조직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실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방 중심에 이제 그 조직 문화 개선이나 노무사들이 이제 외부적으로 또 중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이제 좀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을 때 이 조금 전문가 저희 같은 노무사들을 만나서 좀 상담을 좀 진행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사건 신고가 되어서 진행을 할 경우 결국은 입증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방향으로 본인이 이 사건을 처리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을 갖게 될지 아무래도 전문가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또 실태 조사를 보게 되면 신고율이 낮습니다. 지금 10% 초반대거든요. 그러면 현실에서는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승인율도 10%대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1,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노동부가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좀 노무사들이 일단 그 조사 기능에 대해서 좀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좀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이번 정부가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도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노무관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영세사업장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의도치 않은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주 분들도 나름대로 항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 드리면 이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다든지 가산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게 시간 이런 것들을 지키시라라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죠. 그러면 노무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해결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영세 사업장에서 이 노동법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개업을 하기 전에 좀 간단한 노무 컨설팅이라도 좀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이거를 공공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업종, 규모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정확한 가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노동부에서 이 근로조건 자율 개선 사업을 좀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이제 좀 예방 조치죠. 저희 노무사들을 좀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세사업주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 이제 그 민간 이제 배달 업체에서 이 아무래도 이제 영세 사업주분들을 본인의 이제 고객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무료 컨설팅도 노무사 이제 회를 통해서 많이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무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네, 해결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나름 이제 그런 그 아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름 이제 좀 효율적인 상담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이 노동 인권 교육이 형식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던데요. 현재 교육이 너무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진행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제 의무적으로 이수를 하는 차원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사례 중심 또 갈등 예방 중심의 교육일 테고요. 이재명 정부에서 이 노동 인권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 제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질적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법을 제정을 해서 나름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이 교육 방향성이 이렇게 정해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그 노동부와 교육부를 통해서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일단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서 노동 인권 교육을 좀 활성화할 것 같습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여러 사회 단체들에게도 이제 좀 확대를 시킨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이 조금 확대가 된다면, 이 노동 인권 감수성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나름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뭐 직장인들이건 이제 그런 분들까지 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지점에서 저희 노무사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베이비뉴스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현장에서 일가정 양립 관련된 모성보호제도,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갈등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모성보호 제도나 뭐 육아휴직 등 자녀 이제 돌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가정에서건 그 돌봄 그러니까 이 공백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로 기결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장 내에서 아무튼 사업주의 마인드도 굉장히 변해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모성보호 제도라든지 제도적인 어떤 지원책들이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왜냐면 이게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사실 우리 사회가 지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아무래도 모성보호 제도 중에서 육아휴직 네. 그게 문제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육아휴직 사용률이 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은 제도는 잘 완비되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용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또 회사 입장에서는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빠지게 되면 네. 이 또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제대로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전체적으로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사는 아무래도 이 여러 직원들의 뭐 인력 구조를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상대적으로는 좀 힘이 있는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답함이 있더라도 더 장려를 하는 쪽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모성보호 제도 진짜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그리고 방학 때 다 이게 또 손길이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가정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를 하고 육아에 전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좀 많이 좀 내려놓게끔 저희 사회가 그리고 국가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더 개선을 시켜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현장에서 많은 사업주분들을 취재를 좀 하다 보면 임신을 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잖아요. 네. 노동자한테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허용을 또 하게 되면 네.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는 게 그렇죠. 있고 네. 또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또 지원금도 나오는 게 있는데 네. 현실에서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예, 거기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회사 이제 자문사 관리라고 하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좀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나름 캠페인이 좀 확산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회사가 가급적이면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게 이런 지원책들도 국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이재명 정부와 정책 결정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패널 한 분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의 부회장 겸 신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되실 전혜진 노무사님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겸 신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진 노무사입니다. 21대 집행부는 이완영 회장님을 필두로 하고 있는데요. 이전까지와 가장 큰 차이점을 꼽자면 이완영 회장님께서는 역대 2선 국회의원 출신이시고 고용노동부에서도 22년 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노무사라는 그 제도 자체가 국가에서 만든 공인 자격사이며 그리고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정부의 삼면관계 안에서 조율하고 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이 공인노무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노무사라는 직업이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제도적으로 많은 쓰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이재명 정부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 예. 이재명 정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 자격사 자체가 정말 HR에 집중이 되어 있고 노동법에 특화가 되어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노동법 그리고 HR 관련 쪽으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제도 그리고 법들이 완성이 되어야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국민을 위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실무가로 그리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노무사를 제도적으로 많이 활용하심이 정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정책과 제도는 법조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다루는 제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을 가장 아는 전문가, 우리 공인노무사를 정책 파트너로 받아서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동정책과 제도 개선이 바로 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정책 이슈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정책 대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